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혼하고 인생 역전한 40대 여성입니다. 결혼 생활은 10년 정도 하고 이혼했고요. 다행히 아이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전 남편도 서로 각자 가게를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자영업자들이라면 아실 테지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저도 남편도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노래 주점을 하던 남편이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 그때부터 부부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죠. 사실 그전까지는 저만의 착각일 수 있겠지만 나름 인고 부부였거든요. 저희 두 사람은 한 동네 한 건물에서 장사를 하다 만났어요. 저는 건물 1층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은 같은 건물 꼭대기층에서 라이브 노래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오고 가며 매일 얼굴을 보다 보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음이 통하게 되었죠. 특히 남편은 자기 가게에 대한 애정도 많았는데 얼마나 가게에 올인하고 있었음. 초저녁 오픈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11시면 벌써 가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요리하는 것도 좋아해서 안주 겸 식사 메뉴를 자기가 종종 개발하기도 했는데 그 음식을 저한테 시식해달라고 하면서 제 카페에 종종 들르곤 했었죠. 정희씨,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제가 이번에 메뉴에 넣으려고 샐러드를 만들었는데 정희씨 생각이 나서. 와, 샐러드요? 저 샐러드 진짜 좋아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번 얻어먹어서 어떡하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크로플이라도 구워드릴게요. 아유,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럼 사양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정희씨가 구워주는 크로플 진짜 맛있잖아요. 커피도 너무 맛있어요. 내가 다른 데 가서 커피를 못 마신다니까요. 정희씨 때문에 제 입맛이 너무 높아졌어요. 어머, 명석씨는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에 손님이 많은가? 옆에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건물 상가 중에 명석씨네 가게 손님이 대부분이라면서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요? 그건 비밀이죠. 나중에 우리 와이프한테 알려줄 거예요. 우와, 그 와이프 누구신지 모르지만 진짜 부럽네요. 여기 크로플이요. 커피도 아이스로 드릴 테니 자리에 앉으셔서 천천히 드시고 가세요. 어차피 오픈 시간까지 많이 남았잖아요. 아유, 제가 또 아이스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하시고. 그러지 말고 주문 손님 없는데 같이 먹어요. 크로플이랑 샐러드랑 어쩐지 어울릴 것 같은데요. 우리처럼. 네? 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말에 조금은 당황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싫지는 않았는데요. 저도 남편한테 쭉 호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자주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저희 커플은 상가 건물 공식 커플처럼 되었는데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결혼은 언제 하냐 같은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홍기가 꽉 찬 남녀가 사귀다 보니 저희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 눈에는 시간을 끌 필요 없이 얼른 시집 장가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순 없는데 매일 얼굴을 보다 보니 남들 1년 만날 때 저희는 2, 3년 만난 기분이 들어 어른들 말처럼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오늘 자기 가게에 이벤트가 있다고 저한테 카페 마감을 하면 올라와서 일손 좀 도와달라고 SOS를 쳤는데 저는 아침 오픈할 때 출근해 오후 3시면 퇴근하는데 그 이후 시간에는 직원에게 맡기고 카페 마감하는 시간에는 다시 출근해 그날 매출을 계산하고 그 직원이랑 같이 퇴근하는 패턴으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남편 가게는 크리스마스나 연말 같은 날 많이 바빴기 때문에 전부터 종종 남편이 도와달라고 하면 돕기도 했던 저라 그날은 무슨 이벤트인지 모르지만 도와달라고 하니 아무 생각 없이 마감 후 남편 가게로 향했죠.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프로포즈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은 너무 행복하고 감동적이었어요. 남편이 원래 가수 지망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디션도 많이 보고 데모 테이프도 많이 돌렸는데 애석하게도 연락이 오는 기획사가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꿈이 뭔지 남편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남들이 자기 꿈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면 자기가 직접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노래 주점을 차렸는데
남편은 적어도 자기 가게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가수였어요. 기타도 어쩜 그렇게 잘 치는지. 남편 노래에 반해 단골된 여자 손님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사람이 한참 붐빌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게 문을 닫고 남편이 오직 저만을 위해 이벤트를 열어줬는데 여자라면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죠. 그렇게 영화 같은 프로포즈를 받고 저희는 양가의 환영 속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둘 다 자기 가게에 애정도 많고 일하는 걸 좋아하니 아이 계획을 세우지 못했는데요. 그 점을 부모님이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아이 문제라는 게 강요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한테 아이만 낳으면 당신이 봐준다는 말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 손주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도 뭐라고 하지 못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내심 저는 감사한 마음이 많았는데요. 그렇잖아요. 시부모님까지 장사를 하는데 아이를 낳으면 저만 집에서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직원이 한 명이는 제 가게는 제가 가보지 못하니 직원을 더 쓰든 문을 닫든 해야 하는데 저는 그런 희생을 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남편 역시 결혼 후에도 매출이 잘 나고 있는 자기 가게에 매여 있다시피 했는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아무리 바빠도 한 건물에 있으니 보고 싶은 사람이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무슨 바람이 불어 제가 가게를 접게 된다면 그때는 아이를 가져볼까 생각했는데 남편은 제 생각을 존중한다고 하더군요. 애당초 아이 욕심도 자기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존중이지 자기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손해볼 것이 없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남편한테 푹 빠져 있을 때라 남편이 저를 배려한다고 착각했던 거였죠. 결혼이라는 게 어느 부분은 착각 속에 사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자기 일에 열정도 있고 그에 따른 돈도 곧잘 벌면서 아내인 저까지 배려한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나마 저는 파는 것이 커피와 디저트류라 포장 손님이 있어 그렇게 많은 타격은 없었는데 남편의 가게는 그야말로 매출이 바닥을 쳤어요. 손님이 와서 안주와 술을 먹어야 장사가 되는 가게 특성상 다른 가게에 비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시부모님 역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저희 시부모님이 두 분이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물론 주방 직원과 홀서빙 직원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 더 죽을 맛이라고 하셨죠. 손님이 없는데 월급은 줘야 하니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벌어놓은 것도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다 까먹었고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모두 해고한 뒤 두 분이 겨우겨우 유지하셨는데 그나마도 유지가 되지 않자 저희 부부에게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가게 접는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니들이 이놈의 코로나인지 끝날 동안만 우리 생활비를 좀 도와다오. 그래, 니들이 도와주면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나중에 다 갚아주마. 어떡하겠니? 믿는 자식이라고는 아들밖에 없는데 니들도 힘들겠지만 좀 도와줘라. 저 말을 듣는데 진짜 눈앞이 캄캄했어요. 사실 저희도 누굴 도울 형편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좋게 어렵겠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먼저 선수를 쳤어요. 알겠다고 매달 100만 원씩 보내겠다고 자기 멋대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시부모님이 있는데도 토끼 눈을 하고 남편을 쳐다봤는데 나중에 남편이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속으로 아, 남편이 그래도 돈 나올 구멍은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며 남편 말대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남편이 어느 달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더군요. 여보, 지난달도 그렇고 왜 생활비를 안 줘? 뭐?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없는 사람 닥달하려고 시비 거는 거야? 내가 돈이 있는데 안 주겠냐? 척하면 척이지.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잖아. 아니, 그럼 그렇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나는 매달 받던 생활비가 있으니 그것만 기다리는데 그게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어도 나만큼 힘드냐? 자기도 카페 수입 있잖아. 오다 가다 보니까 카페는 그래도 곧잘 되는 것 같던데. 그야 뭐 우리 식구 굶지 않을 정도는 되지만 이 집 대출금이랑 내 수입으로 전부 감당하기 힘들지. 그럼 어머님 아버님 생활비는 어떻게 했어?
그야 그건 드려야지. 말 그대로 생활비인데. 우리 엄마 아빠야말로 그 식당 아니면 돈 날 구멍이 있냐? 나도 겨우 월세 내면서 버티고 있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자기가 더 눈치껏 해야지. 이렇게 대놓고 생활비 타령을 하면 어떡하냐? 뭐 내가 나가서 도둑질이라도 해와?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은 저런 식으로 자기 가게 매출이 나오지 않자 저한테 신경질을 부리는 날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사람이 예민해지나 하며 넘기곤 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반복이 되니 저도 짜증이 났죠. 그때부터 부부 사이는 삐거덕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만 하면 싸우자고 덤비니 말을 안 하게 되고 남편은 제가 또 말을 안 하니 자기를 무시한다면서 가만히 있는 저를 건드렸죠. 심지어 테이크아웃 손님과 배달 주문으로 바쁜 날은 언제 내려왔는지 그걸 다 보고 너만 장사 잘 돼서 좋겠다고 비아냥거렸는데 저게 남편이 맞나? 직원 보는데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희 부부는 낮에 그 일로 대판 싸웠는데요. 싸우면 싸울수록 남편의 바닥을 보는 것 같아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원래 저런 사람인데 제가 콩깍지가 씌어 미처 못 본 건지 아니면 코로나가 사람 성격까지 버려놓는 건지 가뜩이나 저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남편까지 저러니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저는 평소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이겨내면서 더 돈독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자꾸만 저희 부부는 힘들면 힘들수록 관계가 더 나빠졌어요. 이유는 빤했죠. 남편이 결혼 전부터 자기 가게 매출이 제 카페 수입의 몇 배 이상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이젠 자기 가게가 너무 안 되고 급기야 제 카페 매출보다도 수입이 나오지 않으니 그걸로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도 나름 가게는 접지 않으려고 남편 딴에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는 사람 식당 같은 곳에서 일을 도와주고 정 안 되면 배달 라이더라도 뛰면서 어떻게든 버티려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았는데 그런 노력을 아무리 해도 저한테는 10원 한 장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냉장고에 먹을 게 있니 없니 투정을 부리고 여름에는 전기세 무서운 줄 모르고 희망온도 18도에 맞춰놓고 펑펑 썼는데 그건 전부 제가 번 돈에서 메꾸는 거였죠. 그러니 저도 슬슬 짜증이 났고 생활비도 안 주면서 좀 아껴 쓰자고 잔소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또 남편은 발끈해서 자기가 돈 못 번다고 구박을 하는 거냐며 코로나 전을 생각해보라고 저를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제 인내심이 바닥이 났고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서 아이도 없으니 그냥 이혼하자고 처음으로 제가 말을 꺼냈는데 그때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이한 이혼 위기였어요. 그러자 저랑 이혼하면 아쉬운 사람은 자기라는 거란 남편은 180도 태도를 바꿔 잘못했다고 저를 붙잡았는데 거의 울다시피 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말이야 뻔했죠. 자기가 힘들어서 그랬다고요. 아무리 사람이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뿐인 와이프한테 이렇게 함부로 해? 내가 이렇게 당신이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야? 아니지.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나도 머리로는 자기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자꾸만 자격심이 생기는 게 못나게 자기한테만 그러네. 자기도 알잖아. 나라는 놈 자존심 빼면 시체라는 거. 자기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지금은 내가 자기보다 벌지도 못하고 생활비도 못 주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자기한테 화를 냈어. 내가 생활비 안 준다고 뭐라고 하지 않잖아. 나도 이해해. 자기가 딴 데 돈 다 쓰고 나한테만 돈 안 주는 거 아니니까. 지금은 이렇게라도 살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이건 돈이랑은 다른 문제야. 자기는 나한테 무시당하는 게 싫고 나는 자기한테 무시당해도 참아야 해? 그건 아니잖아. 그래, 아니지. 그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빌잖아. 내가 자기랑 이혼하고 어떻게 살아. 그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저 때 저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그냥 이혼했어야 했는데 저는 남편이 저렇게 울듯이 빈이 기회를 더 주고 싶었어요. 그때까지는 저도 남편을 믿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잠깐 조심할 뿐 또 금방 환경 탓을 하면서 예전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참 고민이 많았네요. 남편이 돈을 못 버니까 이혼 가치가 없다고 이혼한 여자는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상가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었고 저도 계속 같은 곳에서 장사를 해야 하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도 나름 남편과 잘 지내려 노력을 많이 했었죠. 오늘은 좀 늦었네. 손님이 많았어? 많았겠냐? 지금 누구 놀려? 이 시국에 누가 가게에 와서 술을 마시겠냐? 나 아는 형 가게 가서 배달일 하고 왔어. 왜? 이제 늦는 것까지 꼬투리 잡으려고? 내가 언제? 나는 그냥 자기 피곤해 보이길래 그런 거지. 이렇게 남편은 제 노력에도 자꾸만 삐딱선을 탔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집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지만 자기 집, 즉 시댁 생활비를 저한테 주라고 하진 않았다는 거였는데 야금야금 소액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갚으랴 시부모님 생활비에 가게 월세 내랴 남편은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지금이라도 가게를 정리하고 나가는 지출을 줄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죽어도 자기 가게는 정리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코로나 전만 해도 많이 벌 때는 1,000만 원도 벌었던 가게라며 버티다 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사이 남편의 빚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죠. 결국 저희는 살던 집을 팔고 월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저희가 살던 집은 저희 신혼집이었는데 대출금을 같이 갚긴 했지만 집 계약금부터 실입주금은 전부 남편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집만큼은 지키고 싶었지만 남편이 더는 못 버틴다고 해서 눈물을 머금고 집을 팔았는데 집까지 팔고 매달렸던 남편의 가게는 좀처럼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코로나 끝물에 다시금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남편의 가게는 여전히 코로나 시기에 그 매출을 벗어나지 못했죠. 그러니 자꾸만 엄한 돈을 끌어다 자기 빚 갚는 곳에만 쓰고 있었는데 이러다가는 망하기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남편이 먼저 저한테 금전적으로 도와달라는 말까지 했는데 이러다가는 같이 죽을 것 같아 안 된다고 거절했죠. 그러자 남편은 그게 많이 서운했는지 그날 이후 저만 보면 시비를 걸지 못해 안달이 났고 제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도 남편은 제 말을 전혀 들을 생각이 없었는데 결국엔 시부모님 생활비도 못 드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예, 이번 달 생활비가 아직인데 그게요, 원래부터 그이가 책임지고 보내드린 건데 그이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요. 아마 앞으로 생활비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아니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그럼 너라도 우리 생활비를 보내줘야지. 그게 제가 버는 돈은 저희 월세 내고 생활비 쓰면 없는 돈이라서. 그래도 그렇지. 그럼 우리더러 굶어 죽으라는 거냐?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정생활이 어려우시면 그 식당을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긴 뭐가 맞아.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버틴 게 아까워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이가 가게 매출도 안 나오고 그동안 여기저기 끌어다 쓴 돈 때문에 많이 힘들거든요. 시어머니는 전혀 몰랐다는 듯 제 말에 난감해하며 어떤 말도 못하셨어요. 아무리 닥달을 해도 우리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당신도 어쩔 수가 없으셨겠죠. 게다가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고깃집은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라고 했으니 이젠 저희한테 손은 그만 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저와 전화를 끊고 확인하고 싶으셨던 건지 남편한테 전화를 한 모양이었고 남편은 왜 쓸데없이 자기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며 저한테 화를 냈는데 저도 똑같이 화를 냈죠. 그럼 자기가 먼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했어야지. 나라고 뭐 그런 불편한 얘기 하고 싶었는 줄 알아? 왜 나한테만 자꾸 화를 내? 지난번에 조심하겠다고 했잖아. 그야 네가 자꾸 짜증나게 하니까 그렇지. 눈치가 그렇게 없냐? 우리 엄마가 전화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 일단 카페에서 나온 수입으로 좀 해결해 주면 되지. 어쩌면 남처럼 딱 선을 그어. 장인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랬을까? 뭐래. 지금 우리 생활비도 내가 전부 해결하고 있는데 자기야말로 진짜 양심 없다. 언제는 나더러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며. 그거야. 내가 이렇게 코로나가 길어질 줄 알았냐? 내가 돈 쌓아놓고 이래? 나도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 나도 힘들어. 왜 자꾸 자기만 힘들다고 그래? 이럴 거면 진짜 갈라서자고. 저는 너무 열이 뻗쳐서 남편한테 또 이혼하자고 했어요. 저렇게 은근슬쩍 자기 부모님 생활비까지 저한테 떠넘기려 했다니 너무 짜증나고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로 헤어질 생각으로 합의 이혼 서류까지 가지고 와서
사료 작성까지 마쳤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도 남편이 겁을 잔뜩 집어먹었어요. 이젠 빌어봤자 제가 넘어올 것 같지 않으니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저를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저는 답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은 이혼하기로 굳어버렸고 계속 이딴 식으로 피하면 소송이라도 할 생각이었는데 그때 남편이 배달 일을 하다 사고가 났죠. 오토바이 사고라 생각보다 많이 다쳤는데 아무리 이혼까지 생각한 남편이지만 보호자도 없이 혼자 내버려둘 수는 없었어요. 두 팔을 모두 다 다쳐서 깁스를 했기 때문에 뭐 하나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는 직원에게 부탁한 채 남편의 병수발을 들었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며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사람이 왜 그렇게 불쌍하고 못나 보이던지 제가 좋아했던 남자는 어디로 갔나 허무했죠. 그런데 이 인간이 퇴원할 무렵 저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내가 병원에 입원한 동안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가게를 바꿔야겠어. 이제 노래 주점으로는 예전 수입을 기대할 수 없겠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접는 게 그나마 마이너스를 줄이는 거라고. 자기는 지금 당장 나가는 돈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생각해봐. 가게를 접으면 진짜 그때는 빚만 남는 거야. 푼돈 벌어서 그 빚을 언제 다 갚아? 그러니까 노래 주점을 이자카야로 바꿔야겠어. 내가 아는 형이 인테리어 하거든? 그 형한테 물어봤는데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얘기하더라. 요즘 프라이빗한 이자카야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된대. 1억 5천에서 2억? 그런 큰 돈이 어딨어. 설마 또 대출 받으려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젠 대출해 줄 것도 없어. 그럼 어쩌려고 돈 넣을 데도 없는데. 설마 나더러 빌려달라는 건 아니지?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나도 빠듯하다고. 알아. 누가 자기한테 빌려달래? 그러지 말고 장인어른한테 부탁드리자. 장인어른이 사업하시는데 설마 2억도 없으시겠어? 뭐? 이젠 하다하다 우리 아빠한테 손을 벌리겠다고? 싫어. 그럼 어떡해. 지금 비벼볼 때는 장인어른밖에 없어. 자기가 나 봐서 알잖아. 나 장사수완 좋잖아. 자기가 장인어른한테 잘 좀 얘기해봐. 장인어른 딸 얘기라면 뭐든 들어주시는 분 아니야? 싫어. 나는 그놈의 가게 이제 진짜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제 코로나도 끝났어. 어머님 아버님 식당을 봐. 조금씩 사람들 다시 오기 시작하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수입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시는데 자기 가게만 사람이 없다는 건 이젠 그 가게가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이자카야를 하고 싶으면 어머님 아버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다른 데 차려. 그동안 자기가 생활비 들였는데 그 정도 얘기는 해볼 수도 있잖아. 뭐? 우리 집에 돈 부탁을 하라고? 아니 어떻게 그러냐. 우리 엄마 아빠도 생활하기 빠듯해. 장인 장모님처럼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 엄마 아빠도 빠듯해. 그 여유라는 게 결국엔 우리 부모님 노후자금인데 자기가 그걸 쓰면 우리 엄마 아빠는 어쩌라는 거야. 누가 그냥 달래? 이자 쳐서 갚는다고. 아이씨 더럽고 치사해. 됐다. 집어치워. 남편은 저렇게 뻔뻔하게도 저희 친정 돈까지 끌어다 쓸 생각까지 하고는 제가 안 된다고 펄쩍 뛰니 성질을 부렸어요. 그리고는 자기 짐들을 전부 가지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 혼자 택시를 잡아타고 가버렸는데 정말 꼴도 보기 싫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내 짐도 아닌데 전부 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다 돈 주고 산 것들이니 꾸역꾸역 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하고 만나면 계속 싸우니까 카페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코로나도 끝나가는 마당이라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예전 매출을 모두 회복한 후였어요. 그리고 저 역시 코로나 기간 중 하나라도 더 팔아보고자 쿠키랑 마카롱 그리고 토스트와 샌드위치 같은 것도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그런 노력 때문인지 매출이 코로나 전보다 늘어가기 시작했죠. 배달 주문도 여전히 많았고 가게에 와서 드시는 손님과 테이크아웃 손님까지 몰리니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그리고 바쁘게 일을 할 때면 집에 대한 고민과 남편 생각을 하지 않아서 더 좋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맞나? 자꾸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처가 돈까지 눈독을 들였다는 게 저에겐 적지 않은 충격이었는데 그냥 하루빨리 이 결혼 생활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타이밍도 딱 좋게 이 인간이 사고를 쳤는데 더럽고 치사하다고 할 땐 언제고 끝끝내 저희 아빠를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더군요. 정희야,
좀 전에 최서방이 다녀갔는데 나더러 2억을 융통해달라고 하더구나. 지금 가게가 너무 어려워서 이자카야로 가게를 바꿔야겠다고. 아, 그 인간이 결국엔 아빠한테 그 얘기를 했어?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해요. 아빠, 근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2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그 인간이 정말 미쳤나 봐. 최서방도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와서 돈 얘기를 했겠니? 너무 그러지 마라. 근데 아빠도 안 된다고 거절했어. 얘기를 들어보니 최서방이 너무 뜬구름만 잡는 것 같아서 이건 돈도 잃고 사위도 잃을 것 같아 아빠가 안 된다고 했는데 아빠도 마음이 좋지 않아서 아마 많이 서운했을 거야. 그래서 아빠가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지금 그 가게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빚 청산하고 아빠 사무실에 들어와 일을 하면 어떨까 싶다. 그래도 아빠가 월 300은 챙겨줄게. 정말? 그럼 나는 너무 좋지.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 그리고 가게를 정리한다고 보증금이 얼마나 남아있을지도 모르겠고. 도통 말을 안 해주니까 답답하고 불안해. 아마 쉽진 않을 거야. 최서방이 자기 가게에 애정이 많잖아. 너무 몰아붙이지는 말고 아빤 기다릴 수 있으니까 네가 잘 말해봐.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최서방 아니겠니? 아빠도 힘든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뭔지 안다. 그러니까 너라도 옆에서 잘 보듬어줘. 그게 부부잖니. 아빠가 무슨 말하는지 우리 딸 알지? 그럼 아빤 기다릴게. 저는 아빠의 말에 차마 알았다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헤어질 생각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보듬어주긴 뭘 보듬어주나요? 그리고 아빠의 제안은 너무 감사했지만 그 인간이 장인 사무실에 들어가 일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미지수였어요. 저희 아빠는 음료나 주류 관련 유통업을 하고 계셨는데 젊었을 때부터 한 길만 걸으셨기 때문에 거래처가 아주 많았죠. 그래서 항상 젊은 직원이 있길 바랬는데 아마 그래서 사위를 데려다 일을 시키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 인간이 자기 사업을 접고 장인 밑에 들어가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고 오히려 꼬라지나 부리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감은 100% 적중이었어요. 제가 카페 마감을 하고 퇴근을 하니 남편이 자기 가게가 아닌 집에서 깡소주를 마시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마신 건지 벌써 바닥에 빈 소주병이 3개나 나뒹굴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이 인간이 기다렸다는 듯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왔어? 오늘도 많이 늦었네? 왜? 오늘도 손님이 많아서 계산기 들이다가 늦었냐? 진짜 야박한 건 부녀가 똑 닮았어. 아니, 하나밖에 없는 사이가 처음으로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쩜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하냐? 생각해보니 너도 그랬지. 내가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돈 없다고 딱 잡아댔잖아. 아니, 내가 돈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남도 아니고. 자기 딸이랑 사는 사위인데 진짜 실망이다.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하더니 그 말이 아주 딱 맞는 말이야. 죽을 때 그 돈 전부 싸가지고 갈 건가 봐? 지금 말 다 했어? 정말 못 봐주겠다. 말 조심 안 해? 우리 아빠도 거절할 만 하니까 거절한 거지. 왜 그걸 남 탓을 해? 나도 분명히 말했잖아. 지금 당신 가게 자리는 끝났다고. 자리 문제가 아니라니까. 유행이 지났어. 지금은 이자카야를 하면 무조건 된다고. 아니, 내가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뭐가 자꾸 틀렸다는 거야? 가게 접으면 뭐 뾰족한 수 있어? 아빠가 전화했어. 자기 많이 서운해할 거라고. 그러면서 가게 정리하고 아빠 사무실에 나와서 일하래. 그럼 그렇게 벌어서 빚 갚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다 참 기가 막혀서 어느 처녀냐 월급 받아서 빚을 갚고 다시 시작을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원래 사업으로 진 빚은 사업으로 대박나서 갚는 게 정석이야. 정석 같은 소리 한다. 내가 구차해서 말 안 했지만 자기 지금 생활비 안 준 지도 3년이 넘어. 나 3년 동안 당신 힘든 거 아니까 생활비 달라는 소리도 한 번 하지 않았고 우리 살던 집 대출금도 나중엔 내가 혼자 감당하다시피 했는데 자기가 팔자고 해서 군소리하지 않고 팔았잖아. 근데 그 집 판 돈 다 어디로 갔어? 나는 구경도 못했어. 그럼 내 돈은 어디로 간 건데? 나라고 뭐 할 말이 없어서 하라는 줄 알아? 제발 허황된 꿈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나는 지금 충분히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내린 결론이고 이자카야가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너랑 니네 아버지가 내 희망을 짓밟았잖아. 난 이제 망했다고. 나는 이번 일로 처가고 뭐고 없다고 생각할 거고
너도 앞으로 친정 갈 생각도 하지 마. 명절이니 생신이니 10원짜리 하나라도 네 친정에 보냈다가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겠어? 웃기고 자빠졌네. 알긴 뭘 알아. 이젠 진짜 네가 미쳤구나. 네가 뭔데 내 부모를 보지 마라 해. 야, 됐어. 이젠 진짜 끝내자. 저는 남편의 싸가지 없는 말을 듣고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니는 네 멋대로 살라고 하고 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넘어왔는데요. 친정엄마는 제가 가지고 온 가방을 보고 대충 상황을 짐작하신 듯 한숨을 쉬셨어요. 이미 친정아빠한테 대략의 이야기는 들었고 제가 씩씩거리며 짐까지 싸서 왔으니 그 일로 싸웠구나 하셨던 건데 그래서인지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저 한숨만 깊게 연거푸 쉬시며 저더러 밥은 먹었냐고 물으셨는데 왜 그렇게 속이 상하는지 울컥 눈물이 나왔어요.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출근하기 전에 친정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이혼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가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네가 힘들어서 그런 생각까지 하나 본데 그래도 이혼은 신중하게 생각해봐. 지금 최서방이 힘들어서 그러는 건데 너까지 그러면 네 남편이 살 수 있겠니? 원래 한번 성공해본 사람이 더 옛 명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법이야. 도박꾼들이 왜 도박을 못 끊는지 아니? 돈을 따봤던 기억 때문이란다. 최서방 현명한 사람이니까 금방 현실을 깨닫고 자기 갈 길 찾을 거야. 아니야, 나도 처음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버티고 기다렸는데 좋아질 기미가 없어. 나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실망했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계속 산다는 게 더 끔찍해. 정이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아빠도 그때 최서방을 보니 영 다른 사람 같긴 했다. 그동안 네가 말을 안 해서 우린 모르고 지냈지만 네가 많이 힘들었을 거 생각하면 아빠는 속이 다 타들어가는 것 같아. 네 생각이 그러면 그렇게 해. 대신 네 가게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 괜히 그놈이랑 엮여서 좋을 게 없으니 이혼할 생각이면 아빠가 카페 자리 알아봐 줄게. 최대한 그놈 모르는 곳으로 가라. 저는 아빠의 말에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골 손님도 있고 같이 일했던 직원도 있어 결정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이혼 후를 생각하면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게 영 찝찝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차근차근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는데요. 전화로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팔은 안으로 굽을 텐데 싶어 요즘 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무슨 남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냐며 곧장 불편한 내색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당신 아들이랑 이혼할 거라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시어머니가 답답하다는 듯 알겠다고 전화를 끊으셨고 한 3시간 정도 지났을까?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상당히 화가 나서 전화를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 걱정에 저희 집에 갔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좁은 거실 바닥에 술에 쪄들어 다 죽어가는 당신 아들을 발견하셨는데 시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죽어있는 줄 알았답니다. 너는 부인이라는 게 어쩜 지 남편이 저러고 있는 것도 몰라. 너 짐 싸서 집 나갔다며. 어쩜 사람이 인정머리도 없이 그러냐. 네 남편 돈 잘 벌 때는 좋아 죽더니 이젠 돈 못 번다고 버리는 거야 뭐야? 너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니? 내가 얘기 다 들었다. 사돈도 그래. 애가 거기까지 찾아갔을 때는 정말 간절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갔을 텐데 어쩜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해? 진짜 독하다 독해. 이러니 있는 사람들이 더 안다고 하는 거지. 너도 똑같아. 너라도 나서서 니네 부모를 설득해야지. 홀랑 니네 집에 가버리면 어쩌라는 거야? 애가 다 죽어가잖아. 너 이렇게 내 아들 안 챙기고 너 혼자만 살려고 한다면 이혼해라. 우리 아들한테 위자료 넉넉히 주고 깨끗하게 이혼해. 어머니, 위자료를 제가 왜 줘요? 저 그동안 그 사람한테 생활비도 못 받고 제가 번 돈으로 그 사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받아도 시원치 않을 위자료를 그것도 넉넉히 주라고요? 시어머니도 뻔뻔한 건 아들이랑 똑같으시네요. 얘기 다 들으셨다면서 제가 어머니 아들한테 이혼하자고 했다는 말은 못 들으셨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 이혼할 거예요.
뭐야? 그런데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요. 제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거든요. 그랬으면 진즉에 갈라섰죠. 제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미련이 있어서 살았겠어요. 집 팔고 월세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이혼하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 믿었고 충분히 기다렸어요. 저 혼자 생활비 공과금 다 부담하면서도 믿고 기다렸는데 어쩌면 어머니까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됐고요. 저 억울해서라도 제가 가져올 수 있는 건 전부 가지고 이혼할 거니 어머니 아들한테도 전달해 주세요. 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야! 저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든 말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차피 좋게 합의혼은 글렀다고 생각해 변호사 사무실 찾아다니며 상담한 끝에 이혼 소송을 하기로 했고, 어차피 저희 부부는 아이도 없었고 이혼 사유도 명백했기 때문에 케이스로만 봤을 때는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소장을 받은 남편은 꽁주에 불붙은 사람처럼 친정에 와서 싹싹 빌기 시작했는데 이미 버스는 지나간 후였죠. 저는 방에서 나가보지도 않았고 저희 아빠는 곧장 골프채 가지고 오셔서 남편한테 꺼지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저희 엄마가 재수없다며 소금까지 뿌렸는데 뭐가 억울하다고 남편이 대성통곡하며 우는 소리가 제 방까지 들리더군요. 정말 싫었어요. 그렇게 젠틀하고 멋있던 사람이 저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고 돈 좀 없다고 자기 바닥을 전부 보여주는데 저런 인간이란 무려 10년이나 사이 좋은 부부로 살았다는 게 혐오스러웠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는 제 카페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셨는데요.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그럴 수 있냐고 저러 천하의 못된 년이라며 손님들도 있는데 제 카페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재빨리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혼하라고 해서 이혼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저도 참지 않고 싸웠는데 그때 불독 같은 얼굴로 저에게 다가와 제 머리채를 시어머니가 잡더군요. 오죽하면 손님들이 달려와 말렸는데 덕분에 나란히 경찰서에도 가고 아주 볼만했어요. 사정을 다 들은 경찰도 혀를 끌끌 차며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냐고 그러냐고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무조건 제가 못된 년이고 저희 부모님이 야박한 사람이라며 가슴을 치셨어요. 자기들이 능력이 있으면 이런 꼴을 안 봤다나? 아무리 제가 돈 때문이 아닌 당신들 인격 문제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제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뭐 그렇게 생각해야 당신들 마음이 편한가 본데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사람들과 남남이 되고 싶었죠. 그리고 고맙게도 시어머니 난동 사건이 있어 이혼 소송은 급물살을 탔는데요. 제 담당 변호사님이 불안해서 살 수 없다며 최대한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하셨어요. 그리고 판사님도 동의한다며 저는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저 혼자 책임졌던 생활비와 날아간 집에 관련된 상환된 대출금, 거기에 시어머니가 제 가게를 망쳐놓았으니 그거에 대한 보상에 위자료까지 저는 챙길 수 있는 돈을 전부 받을 수 있게 판결이 났죠. 다행히 그 인간이 가게 보증금을 전부 까먹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월세로 이사를 오면서 혹시 몰라 계약자를 제 이름으로 해서 월세 보증금까지 제 앞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 밖에 남은 돈은 차차 뜯어낼 생각이에요. 나중에라도 가게를 하든 취직을 하든 그에 따른 수입은 전부 압류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 인간들과 법적으로 남이 되었고 저는 카페를 정리해 아빠가 알아봐 주신 곳에 새 카페를 오픈했는데 주변 인프라가 너무 좋아서 신이 났어요. 저희 아빠가 저 힘들게 산 걸 아시고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역세권의 아파트 단지 근처 주변에는 초등학교와 학원 및 여러 식당들이 있었는데 저도 장사를 오래 해봐서 여기서는 무조건 전보다는 장사가 잘 되겠다는 감이 오더라고요. 그 후 저는 하던 대로 성실하게 카페 운영을 해나갔어요. 먼저 같이 일했던 직원도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쉽다며 출퇴근 거리가 좀 있어도 함께 하겠다고 했고 저는 가게 매출이 더 나으면 월급도 더 주겠다며 그 직원과 의기투합했는데 제 예상대로 카페는 정말 잘 되었죠. 처음엔 그냥 카페가 있으니 사람들이 오고 가다 들러 커피를 주문했는데 제가 디저트도 직접 만들고 원두도 직접 블렌딩해서 내린다는 걸 알고는 원두도 팔라고 하며 제가 만든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늘어나더라고요. 뭔가 이용하는 사람들 수준이 바뀐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덩달아 제 기분도 좋고 장사는 더할 나위 없이 잘 되었어요. 거기에 정말 대박은 제가 이혼하기 전에 청약을 넣었던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당첨이 되었고
저는 3년 뒤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었는데 어쩐지 이혼하고 나서 승승장구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역시 제 인생의 걸림돌은 그 인간과 그 인간 집이 맞았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더 열심히 살겠다는 각오를 가졌는데 카페 마감을 하고 집에 오니 집이 시끌시끌했어요. 그리고 제가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희 부모님 앞에서 바닥을 기듯 빌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알고 보니 저희 아빠가 제가 이혼한 마당에 시부모님에게 납품하던 술과 무상으로 지원했던 술장고를 철수시켜 버렸답니다. 이젠 사돈 식당도 아닌데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요. 그러자 시부모님이 애들 이혼은 이혼이고 이건 아니지 않냐며 사정을 하러 오신 건데 그 길에 남편도 따라온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발견하고는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망치듯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나설 이유도 없고 저희 아빠도 사돈이라고 시부모님 식당에 납품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도 그럴 게 원래부터 시부모님 식당과 남편의 주점에 들어가는 술을 저희 아빠가 원가만 받고 넣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와서 다른 곳과 거래를 한다면 예전과는 다른 많은 돈을 내야 하니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들처럼 몰려온 건데 저희 아빠는 단호했어요. 지금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핸드폰을 들어 112 버튼을 누르니 서슬퍼런 눈으로 시어머니가 거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어쩌면 딸년이나 애비나 매몰차기가 똑같습니까? 이 집은 뭐 평생 잘만 살 것 같은가 보죠? 벌 받을 거예요. 암요 1000벌 받을 겁니다. 내가 아주 오래오래 살아서 두 눈 뜨고 지켜볼 거예요. 라면 무슨 저주인 양 큰 소리를 쳤는데 저희 엄마가 선반에 올려놓은 십자가 들고 와서 시부모님한테 나가라고 휘두르셨어요. 그리고 뒤질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처럼 선량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악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딸이 못 살겠다고 이혼한 거죠. 그 집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입이 문제고 성격이 문제예요. 그 성격 못 고치면 평생 지금처럼 살 겁니다. 저희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 시어머니도 더 열이 받아서 아득바득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 경찰들이 도착했는데 경찰분들이 오시고는 상황은 아주 빨리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2번 다시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당신의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 시부모님 식당에 주류와 음료를 납품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쐐기를 박으셨는데요. 그 말 덕인지 그 이후 그 사람들과는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저는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기쁜 마음으로 입주를 했고 현재는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데 카페도 잘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 성공한 여자가 된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혼하고 제가 더 잘 된 느낌이라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카페를 했던 곳 사장님들과는 종종 연락을 하는데 그 인간은 결국엔 자기 주점뿐만 아니라 부모님 식당까지 말아먹게 해서 이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3년 사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지만 예상하건대 돈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돈에 울고 돈에 웃고 돈에 죽고 살고 하잖아요. 비록 받아야 할 돈을 전부 받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저는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뭐 그 인간한테 돈이 있어야 받아오죠. 그리고 나중에라도 정말 그 인간 말처럼 사업으로 망한 거 사업으로 일어난다면 그때 가서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당장 그 돈이 아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애당초 돈에 그렇게 연연하고 싶진 않은데요. 돈이라는 게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돈 때문에 소중한 사람한테 상처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같이 극복하고 더 끈끈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남편과 그러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사람은 그런 그릇이 못 되었고 애석하지만 이혼이라는 결말에 이르게 되었는데 저는 이혼 후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속이 편하니까요. 그리고 이젠 뒤는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가 이혼하고 남자를 소개해주겠다는 연락을 종종 받는데 이젠 남자도 싫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한테 실망하고 상처받은 일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남자보다는 혼자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생각인데 이젠 직원도 몇 명 더 뽑아서 자주는 어려워도
친정엄마랑 여행도 다니고 제 삶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전을 해볼 생각이에요. 전에는 좋아하는 일이긴 했지만 카페 운영을 정말 생계 때문에 했는데 요즘은 여유가 생겨 그런지 일도 제 인생도 풍요로워지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 쭉 사는 게 지금 인생 목표인데요. 더 이상의 굴곡진 인생은 정말이지 사양이거든요. 그러니 남은 인생 제가 더 즐겁고 신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어쩐지 제 사연이 찌질한 남편과 이혼하고 성공한 여자의 사연처럼 보일 것 같긴 한데 이혼하고 더 많이 행복해진 것은 맞으니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요즘 어려우신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루빨리 발 뻗고 활짝 웃을 수 있길 바라며 저는 이만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 모두 대박 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